해당 단체장들은 이필수 의사협회장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나섰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 의회 여야가 또 충돌했습니다. 야당 몫의 마지막 상임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차지했습니다. 오송역 개명에 관한 법정 의견 수렴 과정에 짜맞추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주시는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충북의 가정법원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이어 지방의회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또 났습니다. 깜깜한 새벽 전동 킥보드를 타고 1차로를 달리던 대학생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역 개명 반대 주민들이 청주시의 의견 수렴 과정에 짜맞추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들여다보니 그럴 만한 정황도 있었는데 청주시는 개입을 부인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8일에 걸쳐 오송역 개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개명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찬반이 51건씩 정확히 일치했는데 제출 시점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매일 제출된 반면 찬성은 8일 중 3일간 몰아서 제출됐고 특히 마감 전날까지 반대의 절반도 안 됐던 찬성 의견이 마지막 날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최종 1대1 균형을 이룬 겁니다. 마지막 날 찬성 의견 35건 가운데 41%인 21건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6차례에 걸쳐 한 번에 많게는 6건씩 동시에 무더기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날 접수된 찬성 의견 11건도 특정 단체가 직접 제출한 한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의견서를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청주시는 찬반 비율 등 세부 내용은 빼고 접수된 반대 의견에 반박을 달아 공단에 보냈습니다. 특정 기관이라든가 청주시가 직접 이게 주민 의견 수렴이 굉장히 영명 개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입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단 이번뿐이겠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냅니다. 청주시의 이런 모습은 비단 오송역 개명 관련된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고요.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과 같은 사안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청주시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시는 우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찬반 비율은 여론조사 결과로 제출할 계획이어서 의견 수렴에선 찬반 비율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며 동원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시에 찾아와 직접 찬성 의견을 냈다는 단체가 어디인지, 팩스를 통해 한꺼번에 찬성 의견을 보낸 발신지가 어디인지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당초부터 찬반으로 어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은 건 아니었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였기 때문에 의혹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않는 청주시의 태도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오송역 개명의 1차 관문인 국가철도공단은 청주시장의 발언으로 재촉발된 개명 반대 움직임을 주시하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청주시의회 여야가 상임위원장 보임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마지막 상임위원장인 도시건설위원장을 차지하자 민주당은 협치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청주시의회 파행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묻겠다던 국민의힘. 의장 직권으로 후보가 된 같은 당 유욱인 의원을 투표를 거쳐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야당 몫으로 남은 마지막 상임위원장까지 국민의힘 뜻대로 결정한 겁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임되신 이욱윤 위원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청주시의회 상임위원장 7석 가운데 4석은 국민의힘 차지가 됐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김병국 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과 의원 사보임 과정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야 하는 조례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국 의장께서 선정한 의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시건설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는 모습에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이영신 의원 사보임 과정은 말 그대로 폭력이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중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민주주의가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이균 의원님. 어디 의장이 어디 의장? 과연 이것이 뭐 의회인가? 오늘 청주시의회는 사망선고를 받은 날이다. 의회로서의 대화, 타협, 조정과 중재 기능이 전혀 없이 오로지 의장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청주시의 파행에 책임 있는 인물들을 민주당이 계속 추천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사임하신 분들을 그대로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올렸으면 어떠한 책임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런 부분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해서 이렇게 온 거지. 시청 본관 철거에서 시작된 청주시의회 여야 갈등이 상임위원장 보임 문제로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청주시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명을 결정한 임정수 청주시 의원이 자진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임 의원은 당론과 달리 국민의힘이 주도한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 처리에 참여했다가 따돌림을 당했다며 소신이 다른 동료를 사지로 내모는 의원들로부터 자유로워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결정은 시민 다수의 뜻을 반영한 소신이었고 어떤 당론도 시민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21대 21 동수였던 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석은 지난 5일 보궐선거 패배를 포함해 2석이 줄게 됐습니다. 도의회 예결 투기가 김영환 지사의 현안 사업 예산 일부를 부활한 것과 관련해 김 지사가 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부활한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와 적극 협업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삭감된 사업도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예결투기는 어제 심사에서 청남대 활성화 사업과 본관 잔디광장 조성 등 상임위가 삭감한 역점 사업 일부를 부활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는데요. 캄캄한 새벽에 1차로로 진입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한밤중 119 구급차가 경광등을 켠 채 빠르게 지나갑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충주의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고요. 주변에는 부서진 전동 킥보드와 승용차 잔해들이 있어 사고 당시 충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숨진 학생은 바로 옆 주차장에서 공유 킥보드에 탑승한 뒤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20대 승용차 운전자는 앞서가던 전동 킥보드를 못 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암흑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고가 난 곳은 대학가 주변 도로로 평소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녀서 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원룸 같은 데 자기 가는데도 좀 편하게 가려고 많이 타고서 간 다음에 수업도 갔다가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개인적으로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킥보드를 끌 때 차도로 다니니까 사고도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차들이 빵빵대는 것.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찻길 오른쪽 가장자리에서만 주행할 수 있지만 이번 사고는 왕복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최고 제한 속도가 25km 이상 안 되기 때문에 1차선을 탈 수가 없습니다. 통행을 방해를 하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경찰은 사고를 낸 20대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15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상습적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계속 운전을 하다 불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와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법을 준수할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북의 가정법원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이어 도의회, 청주시 의회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가정법원이 왜 필요한지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의회가 청주 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북을 포함해 현재 전국에서 5곳만 없는 가사 전문 법원을 신설해달라는 겁니다. 사법 서비스의 지역 편차 해소를 위해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등에 보낼 예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19일에는 도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했고 지난 1월에는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성명을 냈습니다. 잇따르는 압박은 청주 가정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법이 3년째 국회를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관이 심사 중인데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사실상 올해가 아니면 폐기될 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입법 사안이다 보니까 그 법사위 각 당의 간사들 다 찾아뵙고 이거에 대한 어떤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은 드렸거든요. 이혼, 가정폭력, 소년범 등 가정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은 판단을 구하는 점에서 다른 민형사 재판과 비슷하지만 주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얽혀 있어 심리 상담이나 교화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게 일반 법원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복잡한 가정사나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만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해 전담 법원을 만든 겁니다. 면접 교섭을 도와준다거나 위기소년, 위기부부 캠프 이런 것들, 가정법원 특유의 후견적이고 복지적인 법률 서비스를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은 청주지법 산하 가사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담 판사와 전문 직원이 가사 사건만을 맡는 가정법원과 달리 청주지법은 타 사건과 병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의 양입니다. 지난 2021년 청주지법의 주요 가사 관련 사건 수는 15,000여 건. 비슷한 인구의 가정법원이 있는 울산보다 많습니다. 충북 변호사회는 다음 달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돈 쓸 일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혜택이나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청주시는 5월 청주페이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현행 7%인 인센티브를 1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음성구는 10%인 인센티브 비율을 유지하되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더불어 청주시는 충전 순번에 따라 5명을 선정해 50만 원 특별 인센티브가 충전된 청주페이를, 음성군도 255명을 추첨해 최고 20만 원의 당첨금을 주는 5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청주국제공항의 두 번째 국제 전기 노선이 오늘 취항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티웨이는 오늘부터 청주와 태국 방콕 돈무안 공항을 오가는 전기선을 주 4회 운항하고 다음 달 25일부터는 매일 운항할 계획입니다. 청주공항에 태국 전기 노선이 생긴 건 개항 이래 처음입니다. 티웨이는 또 오는 6월 8일부터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매일 오가는 전기 노선도 확정해 청주공항에서 전기 국제선 3개를 운항하게 됐습니다. 충주시와 민간이 공동 조성하는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충주시와 건설 출자자 HDC 산업개발 등은 2026년까지 2,875억 원을 투자해 17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준공하기로 하고 다음 달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착공과 함께 기업 분양 공고도 5월 초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는 재료와 신소재, 자동차 부품 산업 등으로 특성화될 예정입니다.
올해 청주 지역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8% 하락했습니다. 청주시는 토지 소유자 의견 청취와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보다 평균 5.87% 하락한 올 1월 1일 기준 46만 5천여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에 따른 표준지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주 도심 근린공원 두 곳에 물놀이터가 조성됩니다. 꿀잼 도시를 공약한 민선 8기 청주시는 오는 7월까지 26억 원을 투입해 복대동 대농 근린공원과 융암동 망골 근린공원 두 곳에 각각 1,300에서 2,200제곱미터 규모의 물놀이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여름방학 기간인 7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은 주중동 생명놀이공원과 무남 생태공원을 포함해 모두 4곳에서 공공 물놀이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옥천군이 참옷 축제를 앞두고 이상기후로 옷순이 생산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현장과 인터넷 판매를 위해 옷순 7톤가량이 필요한데 현재 1.5톤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